이제 다음은 민주당 내부 분위기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투표제가 두 번째 시도 만에 어제 통과되면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번 통과된 1인 1표제로 민주당 내부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의 워딩을 좀 읽어드릴게요. 1인 1표가 시행됨으로써 당내 개파가 해체될 것이다. 앞으로 민주당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들은 개파 보스에게 줄 서지 않아도 당원들에게 인정받으면 평등하게 공천기회를 갖게 된다라고 했어요. 네. 이건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 저격한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얘기거든요. 뭐냐? 1인 1표제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개파에 줄 서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개파는 무슨 개파만 있었습니까? 친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명 개파에 더 이상 줄 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광역단체장들은 이재명에게 개파 보수에게 줄 서지 말아라. 이재명에게 줄 서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이잖아요. 나한테 줄을 서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투명한 메시지를 이렇게 강하게 낼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청래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나라당 때부터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까지 쭉 있으면서 1인 1표제를 만 있었거든요. 한나라당에는. 네. 개파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개파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1인 1표제가 시행됨으로써 개파가 해체된다는 거는 17대 국회부터 국회의원 하신 분이 이렇게 정치를 모르나. 그러면 1인 1표제를 시행했던 보수정당에서는 이제까지 개파가 없었나? 그거 아니거든요. 엄청 치열하게 개파가 있었고요. 물론 1인 1표제가 있으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이 될 수는 있는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정청래 대표가 출범했던 전당대회나 이번에 1인 1표제를 물었던 그러한 전당원 투표 있잖아요. 투표율이 30%밖에 안 돼요. 당원 수가 100명이면 그중에 30명만 투표를 해서 15명이 찬성을 하면 이게 통과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합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래서 1인 1표제가 시행된 것 자체는 축하드리지만 대의원제가 좀 비상식적이긴 했죠. 하지만 이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어떠한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지금하고 똑같이 그냥 그 지방 국회의원들이나 지역 위원장들이 입김을 작용을 해가지고 당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 1인 1표제가 정 대표 본인의 다음 당대표 연임을 위한 맞춤형 계획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저는 그 비판에 동의를 하고, 사실 이렇게 1인 1표제 하면서 사실은 좀 더 팔로워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1인 1표제 한다고 해서 신인이 등장해 가서 다 엄청난 지지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이제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지지를 받게 될 것인데, 그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다수의 좀 지지자들의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자기 생각을 관철시켜서 결국 설득시키고 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면은 1인 1표제가 되면서 다수 개별 한 사람들의 표가 다 결국은 이제 되니까 아무래도 그 다수의 의견을 좀 따라가는. 근데 그러면 그 리더가 없게 되겠죠, 민주당에는. 당장에는 정청래가 가장 이제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이라고 표현하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쪽의 지지를 받는다고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차기에 나중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더 그 그립감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은, 정청래 대표는 자기가 스스로 정말 리더가 되기를 약간 포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전 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요. 대의원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제도긴 했습니다.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대의원들은 현역 의원들과의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고, 특히나 이 친명 그룹이 대의원 제도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는 이른바 그 대의원들이 결국은 이제 원래 권리당원들보다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고, 이들만 틀어잡으면 민주당 내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이겼기 때문에 친명그룹은 지금까지 대의원들을 확보하는 거에 사활을 걸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일반 권리당원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개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누군가의 당락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권리당원들의 숫자가 많지만 이들에게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결국은 김어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물론 이게 약간의 폄하의 단어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안에서 제가 봤을 때 이른바 굉장히 강성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김어준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김어준 이거에 대한 어떤 에비던스가 뭐죠? 증거가 웬만하면 민주당에서 내가 선거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김어준 TV에 가서 인사꾸벅하고 거기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정견 발표하고, 심지어
해외 나갔던 장관급들도 와가지고 해외 순방 성과를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강성 코어층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 소구력이 있어서 결국 이게 권리당원 투표제가 다 되잖아요. 그럼 이들에 대한 완벽한 영향력은 대의원들이 아니라 김어준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김어준의 마음에 든 사람이 권리당원들의 표를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의원들의 힘이 빠진 것은 친명그룹 입장에서는 김어준이 아무리 저기 버티고 있어도 결국 선거는 대의원들만 잡으면 우리가 좀 유리한 선거였는데 그게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김어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전국 단위의 그 전 당원들에 의해서 이제는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명그룹은 이제는 좀 많이 불편해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제 김어준 세력이 더욱 더 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제 앞으로 명달 시대가 가고 청달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내 주류 세력이 이재명 전 대표에서 정청래 대표 쪽으로 좀 급진적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정청래 대표가 재신임, 그러니까 재연임을 할 수 있냐 문제는 지방선거와 관련 있고 지방선거의 핵심은 또 부동산인데 부동산 정책은 또 그 정부가 갖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입법해라까지 말을 했고 굉장히 유니버스가 촘촘하게 돌아가는데 저는 명달 시대도 가고 청달 시대도 둘 다 간다. 둘 다 간다. 네, 둘 다 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5년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후반부로 가면서 권력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정청래 대표가 뭐 연임에 성공을 하면 그러면 다음 총선 공천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관측을 하는데 정치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총선까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 2027년은 지금 강선우, 김병기부터 등등 시작해서 2027년 원래 내년에는 선거가 없는 정치적 휴식기였는데 내년에 갑자기 총선 재보궐이 엄청 많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고 하는 현직 의원이 그 이니셜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실명은 안 나오고 이러한 거를 봤을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한다 그래도 또 신임을 다음 총선까지 2028년까지 못 이어갈 수가 있다 보기 때문에 명달 시대도 가고 청달 시대도 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취재라기보다는 민주당 내 어떤 뭐 대변인들이라든가 민주당 정치인들과 얘기를 해보면 지금 친정청래 세력 혹은 김어준 세력이 친명 세력을 싫어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친명 세력은 근본이 없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에 대한 근본. 운동권도 아니고. 그렇죠. 근본론이 좀 부족하다라는 건데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특히나 조국 같은 경우에는 약 2000년대 중후반 때부터 민주당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가져가면서 민주당 내에서 정치를 했던 본류예요. 여기가 사실은 본주류입니다.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쓰면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고 사실 그때부터 막 SNS 남발하면서 조국의 적은 조기다라는 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봤을 때는 그 정동영 대표의 그 팬클럽 회장을 지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본류가 아닌 사람이 민주당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친명 지지자들을 끌고 와가지고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친문들이 다 쓸려 나갔는데 그 친문들이 민주당의 유구한 전통을 지켜오던 체급 높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 심리가 전통 지지층한테는 늘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됐지만 말씀하셨지만 남아있는 건 이제는 퇴임뿐입니다. 뭘 두 번 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헌법을 뜯어 고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은 다음은 다시 본류가 와서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친명 세력의 길을 죽여놔야 되니까 이런 식의 지금 제도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저는 다시 이제는 친명은 지고 있고요. 친정은 다시 뜨고 있다. 그런 어떤 본류와 아류의 어떤 주도권 싸움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정권을 차지하면 그 정당의 인사들을 대거 데리고 가가지고 장관에 임명하던가 하는데 장관들을 기업에서 많이 데리고 갔어요. 네이버에서 데리고 가기도 하고 두산에서 데리고 가기도 그렇죠.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명했을 때가 완전 기폭제였죠. 그러니까 이 친명 그룹, 그러니까 민주당의 본류 그룹에서는 아니 우리도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정권 만들어줬더니 왜 우리를 갖다가 쓰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 갖다 써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차기 당대표 싸움도 좀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박찬대 의원이나 아니면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좀 대항마로 세울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딱히 영향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50% 현재 넘지 않습니까? 이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에게 좋게 작용을 하여서 뭐 선거는 뛰어봐야 아는 거지만은 민주당이 사실 지선은 상당히 높게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총선까지 갔을 때 결국 어느 당이든 뭐 야당은 당연히 정권 심판론을 하고 여당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이 우호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고 특히 정청래 대표가 그때까지도 계속 이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저는 뭐 너무 비하기 심할 수 있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좀 오버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뭐 그 성향이나 이런 게 맞다 이런 취지는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전의 그 기조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의 행보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결이 맞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예, 좀 다르고 그리고 조금 더 약간 좀 더 어쨌든 간에 뭐 이재명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지만은 그래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도 보이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미 어땠습니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노무현을 공격했던 세력이 사실 누굽니까? 민주당이었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제물 삼아서 사실은 민주당은 이제 오히려 더 뭔가를 제사를 치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뭐 정청래 대표나 이제 그 친문 세력이나 이런 쪽들이 결국은 이제 더욱더 기세를 펼칠 거고 그리고 저는 사실 부끄러워서 그런 주장을 못 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 세뇌를 좀 해가지고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뭐 정청래 대표나 그 후의 사람들이 결국 경쟁력을 갖지 박찬대 혹은 김민석 의원이 그렇게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2월 10일 날 출판기념회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네. 민주당 당규에 의하면 지역위원장을 120일 전에 내려놔야 되는데 이미 내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광역시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선거를 준비한다고 많은 패널들이 그 분석을 하는데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그러니까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뭐 국회의장 하다가 총리로 갔다가 당대표 나왔다가 이러한 거를 좋은 말로 표현하자면 뉴노멀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던데 이러한 뉴노멀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국회의원 했으면 국회의원만 합니다. 장관을 했으면 행정부를 했으면 행정부만 하고 그러면 서로 견제 역할이 되는데 내가 국회의원 하다가 장관 하다가 총리 갔다가 국회의장 왔다가 당대표 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어디 갈 수 있으니까 견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김민석 총리가 한 나라의 총리가 그 총리를 마무리를 아니면 임기 끝까지 마무리를 하던가 정권 끝까지 그것도 아니고 중간에 당대표 선거를 나오기 위해서 총리를 던지고 나온다?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좀 합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대해서 민주당 내 의원들 다수가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전 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정청래 대표는 이걸 밀어붙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전 질문에서도 박찬대라든가 뭐 이런 김민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정청래 독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 못 막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날개를 달았어요. 그리고 정청래라는 사람의 스타일을 봤을 때에는 늘 비주류였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늘 비주류였지만 그래도 이 근본을 벗어나지는 않는 그 안에서의 비주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언론에 등장을 하지 않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 친정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그 끈끈함이 있습니다. 왜 있느냐? 이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정청래 대표는 마포 자기 선거를 치르면서도 매번 그 사람들을 지역구를 가서 선거 유세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친명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고 어중간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충청이라든가 호남에서 많이 당선될 수 있을 때 정청래 대표의 어떤 뒷심이 많이 여기에 도움을 줬었거든요. 이른바 대표적인 사람이 그 충청도의 복귀왕 같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대변인 지내고 있는 그 대변인 이름이 뭐였죠? 김 대변인으로 하시죠. 네, 김 대변인. 갑자기 김수민 대변인 그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김수현 대변인. 김수현 대변인. 김수현 대변인 박수현 같은 아니에요? 박수현.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예전에 사실은
안희정계였어요. 안희정계였다가 안희정 지사가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끈이 떨어졌는데 끝까지 그 끈을 놓지 않고 뒤에서 손을 잡았던 사람이 정청래거든요. 그래서 이 친정계가 가지고 있는 이 끈끈함은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친정계 뒤에는 김어준 세력이 있고 김어준 세력의 뒤에는 누가 있느냐? 다시 본류를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있습니다. 아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셨죠. 저는 굉장히 적합한 비유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 팬덤의 힘을 입어서 대통령이 된 1세대예요. 노사모의 힘을 입어가지고 원래 그 사람은 민주당 내에서 당내 경선 치렀을 때 4등이었어요. 맨 꼴찌였다가 결국 노사모가 온라인에서 엄청 열심히 활동하면서 결국은 1위까지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팬덤에 의해서 올라간 사람이고 이 당시 노사모의 팬덤은 다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그 근접치에 오니까 당원으로 들어와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과 색깔이 달라서 결국은 열린 우리당으로 튀어나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시 합쳐졌지만 저는 그게 지금 오버랩이 돼요. 이 친문 지지자와 이 친명 지지자는 다릅니다. 친문 지지자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친명은 아니거든요. 경기 동부연합에서 전략적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뭐 민노총에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굉장히 성향이 빨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문 진영 내에서도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기를 좀 물갈이를 하고 다시 원래 민주당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되돌아와서 이걸 차지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대표 주자가 지금 조국이잖아요. 명분도 되고 사실은 어디 내놔도 대표 본인들 생각에는 대통령 깜이고 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본인들은. 저는 그래서 이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여기서 여기서 물러나잖아요. 정청래 조국 둘 다 끝납니다. 저는 그래서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합당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그러면 왜 이렇게 합당이 이루어질 것인데 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고 주장을 하냐라고 제가 이 답변에 대해서 이준석, 김병기, 강선우를 섞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 네, 섞어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있던 시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PPAT라는 시험을 도입했습니다. 저는 그 시험을 도입한 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의원, 도의원들,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의 기본 소양을 보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영남권을 필두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반발했어요. 왜냐? 내 마음속에 이미 공천을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미 가번 나번 정해놓은 사람도 있고 다 정해놨는데 내가 정한 애가 시험 봐서 떨어지면 어떡해? 라는 걱정 때문에 굉장히 반발에 부딪혔지만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해냈죠. 저는 그런 시험이 보수 정당이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김병기도 처음에 탈당하기 전에 한 달만 연기해달라 그랬잖아요. 그 한 달 있으면 공천 시즌이에요. 내가 공천권 행사를 하겠다. 한 달만 달라라고 한 거고 김병기, 강선호가 결국 공천 헌금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러한 잔존 문화가 아직 정치권에 팽배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 정해놨는데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당협위원장으로서 누구 가번 누구 나번 이 동에는 누가 도의원 누가 시의원 군의원 다 정해놨는데 갑자기 조국혁신당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조국혁신당을 또 박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맹렬하게 지방선거 이후로 해야 된다 반대를 하는 거고요. 정청래 대표는 여기에 1인 1표제와 이걸 더불어서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데리고 온 사람이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곧 대의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역 훑으면서 다니면서 거의 정청래의 사병처럼 행동을 하면서 다음 전당대회에서는 정청래에게 표를 줍시다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다 맞물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